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황태순 정치평론가님을 모시고 특별 초대석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참 요즘 이 종편에서도 갑자기 좀 안 보이시던데. 예, 운기조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냥 숨만 쉬고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요. 어디 건강을 하시고요. 아 그럼요. 요즘 보면은 한 두어 달 동안 운기조식하면서 뭐 청계천변도 걷고 근처 산도 걷고 예. 어디 보면은 뭐 짬짬이 보면 하여튼 틈나는 대로 걷고 많은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시청자 여러분, 이 정치평론가라는 게 무슨 뭐 생계형이니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 정치평론가가 파리 목숨이 되는 세상이 되어서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평론가 너무 나무라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 지금 사드 때문에요. 예. 네, 난리인데요. 아, 사댐 난리죠. 사댐 날린 게 닉 더빈이죠. 예. 미국 야당이 이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원내 총무. 사실상 뭐 미국 같은 거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뭐 거대한 중앙당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 상원의 민주당의 리더입니다. 그렇죠, 책임자죠. 책임자죠. 그다음에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미 상원 세출위원회 이제 국방 소위원회죠. 소위원회 이제 간사, 뭐 위원장은 당연히 이제 집권당이 공화당이 맡고 있고 거기 이제 사실 쥐락펴락하는 뭐 거물이죠. 정치 거물이고 어제 그저께죠. 문재인 대통령을 이른바 접견하고 나와서 사실 좀 작심발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연합뉴스를 불러서 그렇죠. 한국의 대통령을 면담하고 나온 직후에 직후입니다. 불러서 예.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로서는 매우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공개했는데 그건 청와대에서 릴리스, 즉 노출시키지 않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일부러 했다라는 것은 작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외교 관례로 봐서 프로토콜로 봐서는 사실은 더빈 의원이 결례한 겁니다. 결례죠. 그러니까 일국의 어쨌든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를 갖다가 만나서 40여 분간 접견한 이후에 나와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릴리즈하지 아니한 그 내용 핵심적인 게 뭡니까? 1조 300억을 들여서 사드 들여놨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을 하면 빼겠다. 뭐 그게 이제 요지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진실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4기가 추가로 배치되었다면서요? 처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청와대가 곧이어서 말을 바꿨습니다. 4기를 갖다 추가 배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4개가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라고 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처음 오전에 브리핑했던 내용하고 뒤에 청와대 그뭐 문자로 찍혀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육군 대장 출신인 한민구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온 것 이미 지난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다 전개가 됐습니다. 이 전개라는 게 영어로 디플로이먼트라고 그러죠. 군사 용어입니다만은 들어와서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2기의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고 중국이 그토록 민감하게 생각하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4기가 들어와 배치되었다면서요 하니까 한민구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도 모르는 일인데 자기 모르는 일이죠. 지금 4기는 국내에 있는 창고 외관에 아마 창고 있어요. 외관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나름대로 미국에서 민감하게 생각. 아니 한국에는 생중계를 다 해보니까. 아 캠프 캐럴이라고요? 저 어쨌든 캠프 캐럴인지 외관인지 거기에 4기가 보관되어 있을 뿐인데 이게 배치되었다면서 하니까 한 장관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러겠죠. 그랬겠죠. 근데 이런 부분 갖고 보면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했고 그야말로 충격적이다라는 그런 어떤 받아들이는 가운데 뭐 보면 여당이죠. 이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 뭐 심정은 의원이라든가 또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했어요.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야말로 군 내부의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알짜회라는 게 있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근데 알짜회 중심이 그야말로 군대 내 사조직을 갖다 꾸려 나가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중진 의원인 심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청문회해야 된다. 국기문란행위다. 많이 들어보셨죠? 국기문란행위?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정윤회 사건 때 국기문란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국기문란행위라 그러면서 청문회 열겠고 거기에서 보면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한민구까지, 한민구, 윤병세까지 사인방이 윤병세, 환기한. 그렇죠. 황교안 국무총리까지를 갖다가 다 보면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 하니까 미국과 중국으로 튀은 겁니다. 예. 중국에서 중국 외교부 하춘잉 외교부 대변인 뭐 아시죠? 그 예. 저 보면 자주 우리나라에서 좀 예. 쓴소리도 많이 하는 하춘잉 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봐라 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이번 기회에 웬만하면 빨리 철수하시죠. 배치 철회하시죠. 뭐 이런 분위기고 또 미국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듯 보면은 미 국방부 대변인도 아니 우리는 그것을 갖다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했다. 그러나 투명하게 하는 것하고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 황 소장님 예. 군대 갔다 오셨죠? 예, 군대 갔죠, 병장. 그러면 저 우리가 어떻게 적의 눈을 피하면서 촉촉촉 움직일 때 다 드러내고 북치고 장구치고 갑니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기도 비익하고 은닉하고 갑니까? 은폐하고 엄폐가 군의 그 핵심 아닙니까? 핵심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 국방부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보면은 나름대로 투명하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 그렇다고 온 동네 떠들썩하게 몇 날 몇 시, 몇 월 몇 시, 몇 초에 어디에 갖고 그걸 다 공개하지 아니했다고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흐름을 갖다가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더빈 상원 의원의 뭐 정 필요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예산 빠듯한데요. 빼겠습니다. 그 미국에 이 국회의원이나 미국의 관료들이 해외에 나가면 국내에서 정파가 어떻든 미국을 국익을 위해서는 그렇죠. 전부 미국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형태로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외부에 그렇죠. 가서는 한결같은 소리를 하는데 작심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시스템에는 이 더빈 의원이 예. 미국 국무부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국 대사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청와대에서 릴리스한 이 문재인, 딕 더빈 사이의 어떤 이 대화 내용을 보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알짜배기가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굳이 이야기를 하고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어떤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최초로 공식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사드를 뺄 수 있다. 지금 한국의 좌파들은 이래 보잖아요. 사드를 미국의 너네 필요들 때문에 갖다 놓는 거지 우리 한국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네들이 중국을 감시하고 또 미국으로 날아가는 또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드는 종말단계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하고 관계도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한국의 좌파들이 이야기한 논리가 이제 무색해지는 이야기를 미국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그렇죠. 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보면은 이번에 더빈 상원의원의 그 브리핑 내용도 우리 보도된 것 달리 처음에 이제 통신 뭐 연합이라든지 뉴스완이라든지 뉴시스 처음 뜬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니까 더빈 상원의원이 굉장히 불편한 듯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우리 돈 들여갖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러 온 주한미군의 그런 전략 자산을 갖고 마치 대한민국 일부 사람들은 오로지 미국 군인만 28,500명 군인만 지키기 위해서 배치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니까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왜 와 있습니까? 한국 때문에 와 있죠. 만약에 유사시에 남한과 북한이 그야말로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결국 28,500명이 그야말로 최대 어떻게 보면 우리 트리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계철선 비슷하게 그 트리거 와이어만 방아쇠 깁스를 하는 그렇죠. 방아쇠 구실을 딱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저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그 다음에 또 본토에 있는 이런 뭐 지상군이라든가 해병이라든가 군수물자들이 들어오고 그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버티기 위해서 최소한의 마중물로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캠 캐럴 등을 비롯한 여기에 전략 자산을 갖다 배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또 배비는 배치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까 봐 배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드를 갖다 성주에 배치했던 것은 뭐냐니까 그 만약에 유사시에 주한미군 증원군이 들어오는 부산 거기에 보면 미리 사전에 어떤 긴급히 쓸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을 갖다가 갖고 있는 외관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왜 지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초반에 한 방 맞고 무너져 버리면 끝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정원군이 못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더빈 상원의원이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저런 이거 알만한 분들이 왜 갔다가 보면 마치 아까 우리 거냐 따지고 니가 거냐 그렇다고 뭐 흔한 얘기로 니들이 돈 냈냐 우리가 우리 돈 내갖고 지금 지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뭐 세계 뭐 동북아 전략과 관계 있는 사실이에요. 동북아 전략과 관계 있을 뿐더러 우선 28,500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로 봐서는 굉장히 정말 진짜 알토란 같은 그야말로 아들 딸들을 갖다가 최전선에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지켜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번에 IRBM이라든지 MRBM 등으로 다 부산을 봉쇄하고 이쪽 봉쇄하면 28,500명 고스란히 고립돼서 바로 1950년 그 장진호 전투 마냥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12만 명의 중공군에 의해서 15,000명이 미 해병 1사단이 딱 포위됐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고, 이들이 와 있는 목적은 자기들이 물론 동북아 전략과 관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데, 그거 갖고 왈가왈부하고 골치 아프고 마치 큰 뭐 나쁜 도둑질이나 한 듯이 이렇게 힐난하니까, 그렇다면은 빼겠다. 자, 근데 여기에 초기 단계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하면, 찾아보면 기사 다 나옵니다. 처음에 2기가 배치됐을 때 발사대 레이더하고 레이더가 목적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을 살피려고 종말 단계로 800km 이하로 이렇게 레이더 범주를 줄여놔서 실제로 중국을 이렇게 스크린할 수도 없게 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다면서 레이더가 목적이지 발사대는 6기를 다 배치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즉 미국이 레이더를 갖다 놓으면서 핑계로 2기만 올려놨지 4기는 갖고 오지도 않을 거다. 그러면서 사실은 레이더의 방점이 찍혀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파들이요. 이제 보면 뭐 중국도 보면 굉장히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게 사드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중국의 그것도 오해예요. 자 보세요. 우리 지구는 둥글죠. 만약에 중국이 주로 내몽고와 신장 위구르, 내몽고 지역에 보면 ICBM이 있습니다. 그걸 쏘면은 태평양 따라서 잔뜩 만 몇천 킬로를 날아가서 저 워싱턴을 때리겠습니까? 북극 항로를 때리겠습니까? 그건 뻔한 거예요. 우리 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1983년에 우리가 보면 살린 상공에서 칼 비행기가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비행기들이 요즘같이 긴 장거리를 한 번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쳐옵니다. 알래스카 거쳐서 알래스카에서 오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죠. 뉴욕에서 출발해서 알래스카 앵커리지 거쳐서 앵커리지에서 북극 항로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그 코스가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면 그 코스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성주에서 아무리 이제 보면 이 사드라는 것은 엑스밴드 레이더가 종말 단계라는 것은 500에서 600km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 다 보는 것이고 이제 장거리를 보는 거 이것은 한 2000km까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레이더는 볼 수 있는데 보면 뭐합니까? 사드 미사일이 닿아야죠. 사드의 미사일의 이 범위는 고도가 50에서 150km, 사거리는 200km. 그 200km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거예요. 너 아빠 편 들래? 그거죠. 엄마 편 들래? 그 부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다 꼬셔놨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천안문 광장에 올라갔다가 막루에 그렇죠. 박 대통령이 미국에 좀 이렇게 미국에서 또 그랬겠죠. 서운하죠 미국 입장에서. 선택하라니까. 그때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도니까 중국에서는 믿었다가 발등 찍혔다고 생각하면서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 처음에 약간 3월 6일 날 미국 입장에서도 아마 이런저런 상황을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라는 것이 뭐 딱 주한미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주1미군도 있고 곳곳에 다 그 곳곳에 보면 그런 것이 이렇게 얽혀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을 갖다 막고 또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로그 스테이트, 어떻게 깡패 국가라고 그러죠. 로그 스테이트를 할 수 있는 북한까지를 갖다 견제하는 그런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방어 시스템을. 그래서 MD라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MD 얘기하면 퍼쩍 뜁니다. KMD를 하겠다는. 우리는 KMD 뭐야?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보면은 하여튼 전개를 했던 것만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중국이 문제 삼았던 것은 이른바 배치대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계란을 갖다 한 꾸러미 사시면은 계란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계란이 몇 개고? 한 꾸러미는 10개입니다. 요즘은 30개 한 판이지만 종이판이고. 종이판이고. 그다음에
연필 한 따스를 사시면 연필이 몇 개 있어요? 12개죠. 12개 있어야죠. 그럼 사드 한 세트를 사면 한 세트를 산 건 아닙니다만 한 세트가 완비되려면은 엑스밴드 레이더가 가운데 있고 소형 엑스밴더예요. 조그매요. 버스만 해요. 그리고 이것과 500km의 거리를 500m의 거리를 두고 6개의 발사되고 한 발사대는 8기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68, 48에서 48발에 요겁니다. 그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처음에 그 당시 야당에서는 야 어떻게 48개 갖고 북한에 있는 1000여 기가 된다는 장사정포나 그런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냐 이걸 문제 삼았었고 오히려 그 당시 분위기로 보았으면 엑스밴드 레이더가 문제였던 것이고 차라리 48기가 아니라 더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더 사오자 그랬죠. 나머지 한 포대를 갖다 우리 돈으로 사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 왜 보면은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좀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 적폐 청산을 위해서 군을 갖다 좀 장악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주로 우리나라의 국방을 담당해왔던 이런 어떻게 군 보수 정권 9년의 그 국방 안보 외교 책임자들. 라인 전체에 대한 청소죠. 청소하려다가 지금 보면 이 불똥이 너무 크게 튀어왔어. 그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6월 말에 미국에 가는데 정상회담 가시겠죠? 미국은 협상이 결렬됐을 때 대비해서 한미 FTA나 환율 조작국 덤핑 등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환율 조작국 하면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국이 중국한테 으름장 놓을 때 가장 크게 쓰는 게 환율 조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중국이나 공기다 보면은 수출 주도거든요. 예. 그럼 저 환율 조작이라는 게 우리 저 너네들이 인위적으로 낮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1달러에 1,200원이면 하고 간단히 1,500원 주면 1,200원이죠. 1,200원이면 한 1,000원으로 낮춰야 된다. 900원으로 낮춰라. 900원 낮춰라. 이렇게 되면 수출이 안 되고 우리 수입만 늘어나게 되겠죠.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안 되는 거죠. 우리 보면 주력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죠. 상실하는 거죠. 삼성, 현대차 다 망하는 거죠. 그 사실 이번 같은 경우 중국도 보면 그 시진핑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난번 만났을 때도 은근히 그 압박을 처음에 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다가 막상 불러갖고 만나면서는 쓱 빼줬어요. 왜? 빼죠. 중국이 한 발 빼고 약간 좀 꼬리를 그때도 100일간 빼줬더만요. 그렇죠. 앞으로 100일간 100일간 북한 너가 한번 잘 따라봐. 잘 달아봐라. 시험으로. 안 그러면은 다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하는 순간 중국은 악소리가 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면은 정말 보면 참 어제 그 뉴스 보셨어요, 한 소장님?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최대 지적이 뭐였습니까? 파리 기후 협약. 그렇죠. 네. 근데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한다고 트럼프. 누가요? 트럼프가 바로, 예. 바로 탈퇴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 우리 입장에서 야 미국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고 말이지. 자기들이 주도해가 만들어 놓고 와서 이제 와서는 쭉. 오바마가 주도해서 198개국인가 들어갔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빠져버리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왜 너희들은 그래 하고 우리가 지청구해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결국 국제관계는 힘의 관계고 힘의 관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드 문제는 저는 물론 어제죠 정우영 정책 이번에 국가안보실장 지금 미국 갔더만요. 긴급히 가고 있었습니다. 긴급히 가고도 한민구 장관은 오늘 보니 싱가포르 갔죠. 아니 근데 외국에 장관이 가서 미국의 방위상, 일본의 방위상 이런 사람들 쭉 만나는데 무슨 말씀? 가기 전에 저렇게 일단은 가도 좋다. 뭡니까 이거? 니 갔다 오면 교도소 갈 줄 모르는데 일단은 갔다는 와라. 근데 그러면 협상력이 있겠어요? 거기 가면 뭐라고 했어요? 저거 좀 한국에 돌아가면 좀 있다가 옷 뺏겨서 가지고 깜빵 갈 수도 있는데 그 협상력이 있겠어?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 지금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문재인 정권은 이 트럼프를 만나러 갈 때 한마디로 사드가 한국에는 들어와 있고 배치는 안 된 상태에서 즉 사드에 전기 꼽아서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준비는 안 된 상태에서 성주에 올리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협상을 국회 표결,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간을 끌어가면 한마디로 이 협상일 이제 미국에 요구할 거 아닙니까?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 개성공단 허용해주라. 또 뭡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해주라. 그리고 또 북한하고 육자회담이 되거나 너네 북한하고 협상이 전개되면 북미 그때는 사드를 드러내주라. 요렇게 할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두 개가 배치가 돼 있으니까
이들이 대선 치른다고 정신없는 와중에 알박기를 해? 요렇게 해갖고 꽁 해갖고 있다가 지금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려니까 이게 뭐 우리도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드를 인질로 삼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협상이 두 개가 올라가 있으니까 잘 안 되는데 이걸 억지로 지금 다시 협상 카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측면, 아까 우리 황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의 보수 군영 간의 이 국방 안보 라인 청소 이런 것들이 지금 뒤섞이면서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기억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월 10일 날 취임 이후에 그 다음 날이던가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었죠. IRBM.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당시 우리 국방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니까 보시면 압니다만 성주에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도 그건 주한미군이 운영 주체니까 파악했다. 이 대목을 갖고 청와대라든지 이쪽 신정권 쪽에서 굉장히 경악했다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은. 그러면 엑스밴드 레이더가 이미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미 배치되어 있고 2기가 올라가 있다는 건 다 나왔고 나머지 4기는 왔다는 것이 YTN 등에 그야말로 사실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카메라 다 찍었잖아요. 국방부에서 6기 들어왔다 발표했고 그럼요. 이 당시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는 그거 왜 들어왔냐 하고 항의 성명까지 냈어요. 냈는데 이제 이 부분에 갖고 이제 이거 하나의 충격이다. 또 하나는 보면은 뭐 저 국방부에서 대통령 쪽에 대통령 신정부 쪽에 보고하는데 뭐 보고가 누락되어서 또 충격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본질은 조금 전에 황 소장 말씀하셨던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3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이 그나마 자주파 동맹파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저기 보수 미국하고 동맹을 중요시하는 동맹파와 그렇죠. 그다음에 자주파라는 거는 이제 북한을 하고 더 좀 친하게 지내자는. 친하게 지내자, 뭐 대화하자, 북한과 대화하자 이런 얘기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도 그거거든요. 뭐냐니까 지금 큰 틀로 봤을 때 아마 자주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 대표적으로 자주파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이번에 문정인 정세현입니다. 예, 정세현. 문정인 교수 오늘 아침에도 저 어느 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문정인 교수 요즘 이거 아니에요? 논리의 얼개는 이겁니다. 사드가 그 양반 말씀대로 하면 사드 배치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개성공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당장 미국에서 이미 견제 걸고 나왔습니다. 그 유엔 제재 결의를 너네들이 위반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럼 한번 동맹이 유지되겠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그야말로 이른바 그 현찰이 통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재개해서 북한하고 대화가 되고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이 김정은과 또 그 북한의 리더들이 아 그래 뭐 우리가 굳이 말이지 뭐 가다가 우리 핵을 개발하거나 우리가 뭐 미사일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서서히 거기서 이런 프리즈 그러니까 동결하는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굳이 사드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 얼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순진한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는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세팅이 저는 근본적으로 북한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려고 내재적 접근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한번 개겨보자.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죠. 예, 개기는 만큼 우리가 얼마든지 개길 수 있는데 그걸 개기지 못했다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이 얼마 전에 사전 배치 물자를 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 나면 이제 전쟁이 날 만한 데다가 미리 갖다 놓고 기름칠만 하고 있다가 쩌지는 않으면서 전쟁이 나면 들고 올라오면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에 밀리니까 주로 이제 자주포, 전차, 장갑차 그렇죠. 이런 거하고 포탄하고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배치해 놓는데 미국 본토에서 이제 전 세계로 투입될 기갑 이 여단 하나 만든다고 이걸 빼갔는데 4.15 기갑 여단이 있는데 4.16 기갑 여단을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장갑차를 갖다가 또 전 세계에 어디 파견할 건데 그걸 한국에서 갖고 갔다가 또 갈 때 또 싣고 가는 일을 진짜 장갑차나 탱크가 없어서 그러느냐? 그게 보면 제가 한번 이번에 찾아봤더니요. 그게 우리 전차가 한 90대, 그다음에 장갑차가 한 90대, 장갑차가 또 다른 형태의 장갑차 90대,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자주포 등등등 해서 어마어마한 물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졌는데 그게 1기가 몇 단이면요. 주한미군에 아까 말씀하신 사전 배치되어 있는 그게 뭐냐니까 현재 뭐 예를 들어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이렇게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후방에 배치돼 후방에 있습니다. 이제 창고에 딱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성주 사드 포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그저께만 보도가 됐죠. 깜짝 놀랐어요. 아, 더빈이 그 이야기하는 순간 그 무렵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전 배치 군사 전략 물자 그건 이러면 딱 마중물이에요. 유사시 되면 어떻게 되냐? 유사시에는요. 주한미군들 지금 기존에 뭐 동두천 이쪽 라인에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올 때까지 버텨야지. 이제. 버티고 있으면 저 일본에 있는 지상군들이 딱 개인 군장만 하고 옵니다. 예. 개인 군장. 오면만 빨리 수송기 타고 수송기가 한 비행기에 3,400명씩 이제 막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급한 대로 부산 김해공항으로 뭐로 해서 급한 대로 권총 수류탄 자기 개인 화기만 들고 오면은 거기에 바로 7곡에 그 말씀하신 무기들이 이제 쫙 있으면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빼겠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지금 그렇다고 뭐 미국이 중동에서 어디 갑자기 뭐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무슨 갑자기 유럽에 신속 배치할 이유가 없어요. 엊그제 그 뭡니까 ICBM 네. 요격 실험을 하는데. 아 GBI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GBI 한 번 쏘고 그다음에 이 ICBM 하나 만들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2조 얼마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게 2조 몇천억이에요. 2조 7천. 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 GBI 하나가 7,5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ICBM 하나 만들어서 쏘고 마샬에서 그거 떨어뜨리고 그런 거에 준비하는 비용까지 하면 2조 한 몇천억, 그렇죠. 7천억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돈을 쓰는 미국이 아무리 국방비가 없다 하더라도 탱크하고 이거 없어가 한국 거를 빼가느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여기 진짜 우리가 하나 유추해봐야 되거든요. 미국이 이것도 전략 물자입니다. 이거를 빼가는 데 대해서 한국한테 이야기 안 하고 빼가는데 마찬가지로 사드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소파 협정에 갖다 놓을 때 나중에 이거 뭐 우리가 못 보던 게 있냐고 이거 훔쳐가면 곤란하니까 우리 이거 갖다 놓는다고 통보하면 미국이 예. 협조해 주는 거고 갖다 놓을 땅이 없으면 한국이 땅 정리해서 해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보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좌우 특히 이제 좌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법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건국의 아버지요.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을 붙들어 매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보면 그야말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그 포로 수용소, 그 당시 반공 포로들 석방. 대부분 석방하면서 아이젠하워 정부가 그야말로 빅딜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한반도에 발목이 잡히기 싫었어요. 그러나 원체 완강하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버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미국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들어준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 여기에 따라서 자 주한미군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 뭔가 규정해주는 그런 협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파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보면 미국이 진짜로 중요한 물자 전략 물자를 빼가는 데 대해서는 왜 빼가냐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갖다 놓는 데 대해서는 생중계하면서 왜 갑자기 갖다 놨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면 왜 우리 허락을 안 받고 빼가느냐고 미국에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은 미국이 이 환경 영향 평가 무슨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소환경 영향 평가 이래서 샀는데 미국이 적어 돈 들여가 없는 돈에 이 사드 포대를 갖다 놓는데 거기 당연히 해주게 돼 있는 땅 제공하면서 이게 건축물도 아니고 그야말로 옆에 약간 다져서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 한국의 절차다 이런 거는 우리가 중국 놈들이 사드 때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들한테 위생 검사 좀 하겠습니다. 벌금 이만큼 떼주고 영업 정지시키고 그렇죠. 소방 평가 좀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관계와 미국하고의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 보고 그렇게 하면 미국이 봤을 때 이것들이 동맹이냐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동맹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간에도 진영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데 하물며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미국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이 왜 대한민국 이 복잡한 얘기를 다 이해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없죠. 동맹이라는 거는 서로가 기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런 게 있죠. 마치 우리 뉴스 헤드라인을 뽑듯이 미국이라든지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 또 미국의 일반 국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면 미국 이건 뭐 제가 뭐 미국을 편들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미국 입장 객관적으로 보시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현재도 28,500명이 지금 가서 주둔하고 있고 6.25 전쟁 때 거의 3만 명이 3만 7천 명이 전사한 그 땅.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크게 기여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한 수 접어주는 바람에 그 뭐 좀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 이제 와서는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슬 붙으면서 갑자기 뭐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못 믿을 친구로구나. 못 믿을. 우리는 그동안 60, 70년 가까이를 갖다가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혈맹이라고 생각했는데 못 믿을 친구고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중국의 이익.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냐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예를 들으면 좋아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949년에 당시 에치슨 라인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의 전략은 사실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태평양에서 1차적 핵심 이익은 일본과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 이 세 지역을 지키면 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에치슨 라인도 보면 뭐냐, 얄루샨 열도부터 쭉 내려와서 한국을 빼고 일본을 방위하고 거기서 당시 막 갓 올라온 그 중국을 좀 의식해서 대만을 빼줬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어차피 너희들 하나 뭐 지지고 볶든 뭐 하나 해라. 그 당시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은 이게 지키기가 어렵겠다. 전부 사회주의권 소련 그렇죠. 중국 북한에 둘러싸여가 그 당시 49년 10월 1일 날 지금 국가를 선포한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공. 위에 다 소련. 거기다 소련의 위성 국가인 북한. 여기 둘러싸여서 반도 끝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지키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희생이 되겠다 싶어서 뺀 거 아니겠어요? 빼고 일본하고 지키면서 일본을 갖다 경계에서는 일본을 갖다가 자기 완벽한 어떻게 보면 자기 친구를 만들어서 러시아와 소련과 중국을 막겠다는 것이 전력이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라든지 트럼프 주변에 있는 이른바 현재 미국 자국 우선주의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하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런 생각이 지금 서서히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이분을 마치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 게이트로 탄핵 위기에 몰려있고 코미 전 FBI 국장이 내주에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이 사법 방해를 트럼프가 했다라는 부분을 진술하려 한다 해서 한국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는 트럼프의 협상력이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사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협상 카드를 삼아서 뜻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건 그렇게 본다면 너무 미국이라는 그야말로 100년 넘게 팍스 아메리카를 갖다가 주도해왔던 나라의 영향을 너무 우습게 보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미국은 그런 경우는 웩더독이라고 해서 웩더독 아시죠? 꼬리가 예전에 그 사실 영화입니다. 웩더독이라는 내용은 사실 이제 클린턴 정치 영화죠. 그러니까 뭐 클린턴 비슷한 어느 대통령이 그런 뭐 스캔들이 말리니까 폭격을 하고 막 그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조그만 어떤 나라를 갖다 상대로 폭격을 갑니다. 그래서 웩더독이라는 게 원래 영어 속담에 독, 웩, 테일입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거꾸로죠. 테일, 웩더독.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실제 보면 트럼프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그런 정치적 성향을 좀 갖고 있다고 봐요. 전번에 시리아 폭격인 거나 이번에 파리 기후협약 저는 파리 기후협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보면 자기가 국내적으로 꽉 코너에 몰리니까 지금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지층을 겨냥해서 딱 빼버리죠. 겨냥해서 자기 지지층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거. 그 어렵게 만든 거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리아 폭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이번에 당장 지금 우리 들어와 있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시면 그 김영희 대기자와 프리드만이라고 이제 대화가 있습니다만 프리드만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더군요. 실제 보면 주한미군 28,500명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라든가 또 우리가 그 IC 전 세계에 보면 우리가 반도체 주요 수출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이 무슨 큰 무력 충돌로 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역사는 보면 예측하지 않은 데서 의외의 변수들이 터지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귀에 조금 들릴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가버렸다가는
이 외교나 안보 이런 거는 비가역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청문회해야 된다. 국기문란행위다. 많이 들어보셨죠? 국기문란행위?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정윤회 사건 때 국기문란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국기문란행위라 그러면서 청문회 열겠고 거기에서 보면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 예, 김관진, 한민구까지, 한민구, 윤병세까지 사인방이 윤병세, 환기한 그렇죠. 황교안, 국무총리까지를 갖다가 다 보면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 하니까 미국과 중국으로 튀은 겁니다. 예. 중국에서 중국 외교부 하춘잉 외교부 대변인 뭐 아시죠? 그 예. 저 보면 자주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많이 하는 하춘잉 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봐라 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이번 기회에 웬만하면 빨리 철수하시죠. 배치 철회하시죠. 뭐 이런 분위기고 또 미국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듯 보면은 미 국방부 대변인도 아니 우리는 그것을 갖다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했다. 그러나 투명하게 하는 것하고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 황 소장님 예. 군대 갔다 오셨죠? 예, 군대 갔죠, 병장. 그러면 저 우리가 어떻게 적의 눈을 피하면서 촉촉촉 움직일 때 다 드러내고 북치고 장구치고 갑니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기도 비익하고 은닉하고 갑니까? 은폐하고 엄폐가 군의 그 핵심 아닙니까? 핵심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 국방부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보면은 나름대로 투명하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 그렇다고 온 동네 떠들썩하게 몇 날 몇 시, 몇 월 몇 시, 몇 초에 어디에 갖고 그걸 다 공개하지 아니했다고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흐름을 갖다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더빈 상원 의원의 뭐 정 필요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예산 빠듯한데요. 빼겠습니다. 그 미국에 이 국회의원이나 미국의 관료들이 해외에 나가면 국내에서 정파가 어떻든 미국을 국익을 위해서는 그렇죠. 전부 미국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형태로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외부에 그렇죠. 가서는 한결같은 소리를 하는데 작심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시스템에는 이 더빈 의원이 예. 미국 국무부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국 대사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청와대에서 릴리스한 이 문재인, 딕 더빈 사이의 어떤 이 대화 내용을 보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알짜배기가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굳이 이야기를 하고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어떤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최초로 공식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뺄 수 있다. 지금 한국의 좌파들은 이래 보잖아요. 사드를 미국의 너네 필요들 때문에 갖다 놓는 거지 우리 한국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네들이 중국을 감시하고 또 미국으로 날아가는 또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드는 종말 단계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하고 관계도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한국의 좌파들이 이야기한 논리가 이제 무색해지는 이야기를 미국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그렇죠. 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보면은 이번에 더빈 상원의원의 그 브리핑 내용도 우리 보도된 것 달리 처음에 이제 통신 뭐 연합이라든지 뉴스완이라든지 뉴시스 처음 뜬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니까 더빈 상원의원이 굉장히 불편한 듯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우리 돈 들여갖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러 온 주한미군의 그런 전략 자산을 갖고 마치 대한민국 일부 사람들은 오로지 미국 군인만 28,500명 군인만 지키기 위해서 배치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니까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왜 와 있습니까? 한국 때문에 와 있죠. 만약에 유사시에 남한과 북한이 그야말로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결국 28,500명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트리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계철선 비슷하게 그 트리거 와이어만 방아쇠 깁스를 하는 그렇죠. 방아쇠 구실을 딱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저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그 다음에 또 본토에 있는 이런 뭐 지상군이라든가 해병이라든가 군수물자들이 들어오고
그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버티기 위해서 최소한의 마중물로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캠 캐럴 등을 비롯한 여기에 전략 자산을 갖다 배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또 배비는 배치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까 봐 배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드를 갖다 성주에 배치했던 것은 뭐냐니까, 그 만약에 유사시에 주한미군 증원군이 들어오는 부산, 거기에 보면 미리 사전에 어떤 긴급히 쓸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을 갖다가 갖고 있는 외관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왜 지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초반에 한 방 맞고 무너져 버리면 끝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정원군이 못 들어오게 못 되는 들어오죠. 상황이 벌어지면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더빈 상원의원이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저런 얘기가 알만한 분들이 왜 갔다가 보면 마치 우리 거냐 따지고 니가 거냐 그렇다고 뭐 흔한 얘기로 니들이 돈 냈냐, 우리가 우리 돈 내갖고 지금 지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뭐 세계 동북아 전략과 관계 있는 사실이에요. 동북아 전략과 관계 있을 뿐더러 우선 28,500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로 봐서는 굉장히 정말 진짜 알토란 같은 그야말로 아들 딸들을 갖다가 최전선에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지켜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번에 IRBM이라든지 MRBM 등으로 다 부산을 봉쇄하고 이쪽 봉쇄하면 28,500명 고선을 고립돼서 바로 1950년 그 장진호 전투 마냥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12만 명의 중공군에 의해서 15,000명이 미 해병 1사단이 딱 포위됐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고, 이들이 와 있는 목적은 자기들이 물론 동북아 전략과 관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데, 그거 갖고 왈가왈부하고 골치 아프고 마치 큰 뭐 나쁜 도둑질이나 한 듯이 이렇게 힐난하니까, 그렇다면은 빼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 초기 단계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하면, 찾아보면 기사 다 나옵니다. 처음에 2기가 배치됐을 때 발사대 레이더하고 레이더가 목적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을 살피려고 종말 단계로 800km 이하로 이렇게 레이더 범주를 줄여놔서 실제로 중국을 이렇게 스크린할 수도 없게 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다면서 레이더가 목적이지 발사대는 6기를 다 배치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즉 미국이 레이더를 갖다 놓으면서 핑계로 2기만 올려놨지 4기는 갖고 오지도 않을 거다. 그러면서 사실은 레이더의 방점이 찍혀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파들이요. 이제 보면 뭐 중국도 보면 굉장히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게 사드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중국의 그것도 오해예요. 자 보세요. 우리 지구는 둥글죠. 만약에 중국이 주로 내몽고와 신장 위구르, 내몽고 지역에 보면 ICBM이 있습니다. 그걸 쏘면은 태평양 따라서 잔뜩 만 몇천 킬로를 날아가서 저 워싱턴을 때리겠습니까? 북극 항로로 때리겠습니까? 이건 통상적인 외교 관례로 봐서, 프로토콜로 봐서는 사실은 더빈 의원이 결례한 겁니다. 결례죠. 그러니까 일국의 어쨌든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를 갖다가 만나서 40여 분과 접견한 이후에 나와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릴리즈하지 아니한 그 내용, 핵심적인 게 뭡니까? 1조 300억을 들여서 사드 들여놨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을 하면 빼겠다. 뭐 그게 이제 요지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진실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4기가 추가로 배치되었다면서요? 처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청와대가 곧이어서 말을 바꿨습니다. 4기를 갖다 추가 배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4개가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라고 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처음 오전에 브리핑했던 내용하고 뒤에 청와대 그 문자로 찍혀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육군 대장 출신인 한민구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온 것은 이미 지난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다 전개가 됐습니다. 이 전개라는 게 영어로 디플로이먼트라고 그러죠. 군사 용어입니다만은 들어와서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2기의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고 중국이 그토록 민감하게 생각하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4기가 들어와 배치되었다면서요 하니까 한민구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도 모르는 일인데 자기 모르는 일이죠. 지금 4기는 국내에 있는
창고 외관에 아마 창고 있어요. 외관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것도 네. 나름대로 미국에서 민감하게 생각. 아니 한국에는 생중계를 다 예쁘니까. 아 캠프 캐럴이라고요? 저 어쨌든 캠프 캐럴인지 외관인지 거기에 사기가 보관되어 있을 뿐인데 이게 배치되었다면서 하니까 한 장관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러겠죠. 그랬겠죠. 근데 이런 부분 갖고 보면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했고 그야말로 충격적이다라는 그런 어떤 받아들이는 가운데 뭐 보면 여당이죠 이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 뭐 심정은 의원이라든가 또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했어요.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야말로 군 내부의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알짜회라는 게 있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근데 알짜회 중심이 그야말로 군대 내 사조직을 갖다 꾸려 나가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중진 의원인 심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황태순 정치평론가님을 모시고 특별 초대석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참 요즘 이 종편에서도 갑자기 좀 안 보이시던데. 운기 조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냥 숨만 쉬고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요. 어디 건강을 하시고요. 그럼요. 요즘 보면은 한 두어 달 동안 운기 조식하면서 뭐 청계천변도 걷고 또 근처 산도 걷고 예. 어디 보면은 뭐 짬짬이 보면 하여튼 틈나는 대로 걷고 많은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시청자 여러분 이 정치 평론가라는 게 무슨 뭐 생계형이니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 정치 평론가가 파리 목숨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평론가 너무 나무라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 지금 사드 때문에요. 예. 네, 난리인데요. 사드면 난리죠. 사드면 난린 게 닉 더빈이죠. 예. 미국 야당이 이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원내 총무. 사실상 뭐 미국 같은 거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뭐 거대한 중앙당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 상원의 민주당의 리더입니다. 그렇죠, 책임자죠. 책임자죠. 그다음에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미 상원 세출위원회 이제 국방 소위원회죠. 소위원회 이제 간사, 뭐 위원장은 당연히 이제 집권당이 공화당이 맡고 있고 거기 이제 사실 쥐락펴락하는 뭐 거물이죠. 정치 거물이고 어제 그저께죠. 문재인 대통령을 이른바 접견하고 나와서 사실 좀 작심발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연합뉴스를 불러서 그렇죠. 한국의 대통령을 면담하고 나온 직후에 직후입니다. 불러서 예.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로서는 매우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공개했는데 그건 청와대에서 릴리스, 즉 노출시키지 않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일부러 했다라는 것은 작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